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마인TV의 시마인입니다. 다들 보셨죠? 26일 북한 관련한 뉴스 여러분 보셨죠?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살다가 3년 정도 살다가 북한으로 다시 올라간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한 명의 인원이 북한으로 올라간 월북에 대해서 이거를 인지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26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 한 명이 북한으로 올라갔고 그 월북에 따라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텔레비전 조선중앙통신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한 명이 북한으로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남쪽에서 살던 친구다. 그래서 이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에 해당한 검사를 진행을 했고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성시 안에서 이 친구하고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다닌 경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철저히 개성을 봉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3년 전에 교동도를 통해서 수용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 땅에서 없어지니까 행방불명이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지금 올라가니까 북한이 이 친구가 그 교동도를 통해서 수용을 치고 내려갔다는 사실을 아마 인지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북한 안에서 그 교동도를 지키고 있는 연선 지역의 군부대 해당 담당자를 엄중하게 처벌을 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북한이 이 친구 한 명이 남쪽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왜 이렇게 하는지를 조금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대한 전성경계 군무 실태를 강화하고 엄중히 지적하고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군부대를 정말 문책을 하라라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태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면 군부대 관계자들이 다 목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한 명이 다시 북한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올라갔으면 북한이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다시 한번 교동도나 어떤 서해 바다를 통해서 아마 다이렉트로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위한 남쪽의 어떤 계략과 남쪽에서 임무를 받고 올라간 걸로 아마 북한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쓸 겁니다. 북한은 이 친구를 이런 방법으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 친구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쭉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 내가 살아보니까 알바도 하고 건설 현장에도 나가 이렇게 일해 보니까 남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해서 북한에 가지 마세요.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장군님 품을 떠나서 남쪽에 가서 살아보니까 장군님 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내가 다시 왔다. 이렇게 긍정 감화 교양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친구를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를 북한으로 올려보내서 북한 전체 주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게끔 하려는 남쪽의 어떤 지시를 받고 올려보냈다. 이런 걸 우리 대한민국에 언지를 걸고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북한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강도적인 마인드로 대한민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계략과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울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쪽에서 올라온 이 환자를 우리가 즉시 격리를 했고 그래서 개성시 전체 지역을 봉쇄를 했는데 이거 다 너네 탓이야. 너네한테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의약품도 내놓고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재나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줘. 이런 어쩌면 일종의 무언의 압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이런 악성 바이러스 전파의 책임은 남조선 당국에 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남쪽의 책임으로 다 돌리지 않을까. 그런 또 추측도 해봅니다. 이러한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든 남한이랑 엮으려고 김정은이 이렇게 모진애를 쓰는데 북한으로 튀어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언질, 건덕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구실을 하나 만들어준 북한으로 올라간 그 친구가 좀 얄밉기까지 합니다. 김정은이 운신의 폭이 정말 좁은 걸 알 수 있죠. 김정은은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 앞에서 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 큰 거 잡았죠. 남쪽에서 올라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를 내가 철저히 잡았고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봉쇄했고 자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국위원회 확대회의라는 것까지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돌아간 그 애 하나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남쪽이 코로나를 전파했다라고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남쪽에 뭐라고 하는지 이거 다 너네 탓이야 라고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속성을 잘 알고 그리고 강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하는 북한을 잘 꿰뚫어 봐야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는 대북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도가 돼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어떤 판을 짜고 있을지 북한의 속셈을 훤히 꿰뚫어 봐야 되고 북한에 절대로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셈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갈지 누구 탓을 할지 이 한 명이 올라가서 코로나 환자를 발생시켰다라는 이 언질 하나 가지고 앞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도배가 돼서 나올지 앞으로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